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0월에는) 전문가 예상보다 적은 1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따라서 실업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뜨거웠던 미국 노동시장이 식혀지는 신호로 연방준비제도가 반길 수치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가 일찍 시작됐지만 매출은 줄었습니다. 최고 1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재판 판결이 단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평결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한 샘 뱅크맨 프라이드가 상품 사기 등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암호화폐의 천재로 추앙받던 젊은이의 몰락이 끝난 셈입니다.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 14명과 이스라엘을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쟁을 잠시 중단할 것을 압박했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자 공격 이후 주이시 아랍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미국의 전역에서 아주 흔해졌습니다. LA에서 유명한 주이시 레스토랑이 공격을 받자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예루살렘 포스트도 보도합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내 혐오 범죄, 아랍계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도 불안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미국 내 아랍계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는 팍스뉴스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갇혀 있는 북가주 주민이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를 고소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에너지부 예산을 40%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내일 자신의 인공지능 회사가 데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경제는 10월 달에 15만 개 일자리를 추가했고 실업률은 전달에 3.8%에서 3.9%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일자리가 17만 개 정도, 예상은 17만 개였는데 15만 개, 2만 개 적은 그런 그 창출이죠. 그리고 실업률이 그렇기 때문에 3.8%가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3.9%, 21개월 연속 아무튼 실업률은 4% 미만입니다. 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파업을 오래 했잖아요. 파업이 끝난 것까지는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업이 끝나면서 계약을 할 때 임금 높게 받았는데 자동차 파업을 말합니다. 그것도 아직은 여기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 뭔가를 납품을 하는 부품 회사에서 일자리가 3만 3천 개나 줄어들었고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3만 5천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근로자가 4만 8천 명 정도 됐었고요. 반면에 이제 이자율 일자리 막 혼합되네요. 제가 앞에 텔레비전에 앤서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총리에게 한 말 계속 이제 시선이 거기가 있어서 일자리와 이자율이 혼돈이 됐는데 이제 일자리가 예상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증가폭을 보인 그런 분야도 있죠. 의료 부분입니다. 7만 7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고 정부 공무원 5만 1천 개입니다. 10월 달에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년 전에 비해서 4.1% 늘어났고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3.4% 정도 되니까 겨우 커버하는 정도네요. 그리고 농업을 제외한 그런 이제 시간당 소득이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2% 시간당 7센트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34달러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기 때문에 뭐 호텔 업계에서도 로스앤젤레스 25달러 정도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받으신데 이것 가지고 어림없다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성장을 이뤘었죠. 일자리가.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서 조금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차가워지니까 며칠 전에 이자율 그 인상을 일단 멈췄는데 12월 12일과 13일에 또 한 번 공개시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자율 인상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연방준비제도가 2번 연속 그 이자율 인상을 일단 멈췄지만 그러나 또 상황 봐가면서 뭐 올릴 수도 있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고용시장이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원하는 쪽으로 좀 차가워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미국은 34개월 연속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20만 개 넘었잖아요. 또 12개월 동안의 평균 일자리 매달 창출된 게 25만 8천 개 정도 되니까 지금 10월 달에 15만 개는 25만 8천 개 평균에 훨씬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이자율 인상될 가능성이 여기까지의 그 자료만 보면은 12월 달에도 없다 하는 것.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은 프레스라고 마크를 달고 보도하는 그 현지에 말하자면 종군 기자들이죠. 종군 기자들의 차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방탄조끼를 입고요. 헬멧을 쓰고 아주 잘 보이는 프레스, 우리 언론이니까 공격하지 말아라 하는. 근데 저것도 별로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땅 위에서 다치는 사람들은 공습에 의해서 다치기 때문에 뭐 공습할 때 프레스다, 헬멧, 방탄조끼 이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 뉴스를 번역을 해서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어제 그제부터 많이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점점 더 뭐라고 하나요? 긴장이 강화된다고 하나요? 미국 매체도 다른 뉴스도 전해야지 되니까 저처럼 이런저런 뉴스를 찾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다시 요요처럼 돌아갑니다. 그쪽으로. 왜냐하면 너무나 극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어제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포함해서 많은 매체들이 보도했잖아요. 페어팩스 그쪽이 이제 그 라브레아 이쪽이 이제 주이시 상권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 캔터스 델리라고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실 겁니다. 식당이고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유리 케이스가 쫙 있어서 빵도 엄청 많이 팔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주이시 레스토랑의 파킹을 뒤에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파킹랏에 보면은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그 벽화 그리는 작가가 벽화를 그려서 그게 예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로스앤젤레스의 그 주이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그 벽화가 그려지고 아래에 조금씩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 완전히 반달리즘이 많이 돼 있거든요. 가자를 뭐 자유롭게 하라, 프리 가자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종교는 자본주의다. 또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유명한 그 파킹랏에 유명한 주이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식당의 파킹랏에 그려진 벽화의 아래에 이런 그 낙서들이 많이 돼 있었는데 이게 1985년부터 아주 유명한 그 예술가가 그린 그런 그 벽화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로스앤젤레스를 넘어서 이스라엘에서 저는 이제 어제 살짝 제목만 보고 못 봤다가 예루살렘 포스트를 보고 자세히 알았거든요. 예루살렘 쪽에서도 로스앤젤레스 쪽에 주이시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혐오 범죄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는 저희 회사의 몇 블록 오른쪽에도 그렇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도 유대교 사원도 있고 마찬가지로 모슬림 사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사원 근처에도 뭐 바닥에 보면은 뭐 프리 가자지구 이곳을 자유롭게 하라 하는 가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변에 꼭 로스앤젤레스 인근이 아니더라도 주말에 이제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하시잖아요. 땡스기빙 데이도 얼마 남지 않고 항상 주위를 살피고 다니셔야지 됩니다. 이런 이제 주이시라든가 팔레스타인 아랍계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사람들이 이미 분위기가 너무 따갑고
분위기가 너무 위험한 그런 상태거든요. 막 그 페인팅으로 써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이시 가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얼마나 많은 인질을 잡고 있는가. 특히 그 인질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엄마와 함께 끌려간 뭐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사진을 쫙 올려놓고 이름도 적어놓고 이스라엘 가게도 그렇고 주이시 가게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가게 앞에 이제 또 주이시의 여러 가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런 것을 적어놓고 이러면서 이건 이제 남들이 모를 때 적었다 하는데 그 뒤에는 뻔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말로 시작해서 스프레이 페인팅으로 시작해서 몸싸움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셔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혐오 범죄가 왜 아랍계 아메리칸에게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얼마 전에 6살짜리 그 아랍계 소년이 용의자가 랜드로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아이들을 무슬림이 죽였어. 무슬림은 죽어야 해 하면서 6살짜리 아이에게 26번 칼을 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살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이제 아이를 살해했다는 건데 그 용의자가 70세가 넘었죠. 무죄를 주장합니다. 지금 그 용의자는 평소에 보수적인 라디오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언론 매체에 진보가 많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라디오는 보수가 꽉 잡고 있어요. 팍스도 그러니까 라디오를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랍계 아메리칸에 대한 이 같은 그 혐오 범죄 같은 것은 팍스가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팍스로 볼 때 그렇게 해서 그 시청률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터커 칼슨이 예전에는 이민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많이 뿌렸는데 터커 칼슨이 사라져도 제2의 제3의 터커 칼슨이 있습니다. 이건 테러리스트 한 그룹이 사라지면 계속 무슨 뭐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알카이다 사라지면 아이시스 나오고 하마스 지금 다 잡는다고 하지만 하마스 잡아도 또 다른 그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시 월터스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팍스로 볼 때는 터커 칼슨보다 어떤 부분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좀 과장이 덜하기도 하고 그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시 월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요일 저녁에 방송에서 내가 아랍계 미국인과 그리고 무슬림 세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할 때 제가 이제 제시 월터스라고 하면은 제가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서구와 서구의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가 무슬림 아메리칸과 또 그냥 무슬림이 살고 있는 중동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고 중동을 그리고 우리가 부자로 만들었죠. 오일을 땅에서 우리가 파줬고 그리고 오일 수송을 우리의 군대들이 지키고 중동 사람들을 전부 우리가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중동의 군대에 자금을 다 대줍니다. 우리는 중동의 왕들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는 중동의 테러리스트를 죽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악관에서는 정말 거짓말을 이게 그러면 막 중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미국이 다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거짓말이다. 그건 이제 혐오만 퍼뜨린다 하고 저는 이제 제시 월터스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서구의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오만과 편견이 가득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 미국이 중동을 만들고 중동을 다 이렇게 살게 하고 했겠습니까? 서로 공생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엔 무슨 말이겠어요. 이러한 아랍계에 대한 그 멸시와 오만과 편견과 이런 것들로 이제 아랍계 아메리칸들도 굉장히 지금 터커 칼슨의 후계자가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가디언의 보도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상태를 보면은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의 주이시인 미국의 국무장관이 도착을 해서 국무장관은 개인적으로 끝까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겁니다. 이스라엘 혼자 서도록 놓아두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주이시 국무장관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국무장관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의 톤이 좀 달라졌습니다. 톤이 달라졌고 그 달라진 행정부의 입장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행정부의 입장은 지금 미국이 조금씩 이제 빼고 있거든요. 아랍계 아메리칸들이라든가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일반인들의 어떠한 그 피해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벤자민 네탄야후와 또 새로운 전시 비상 내각이 있잖아요. 만나서 지금 인질들도 그렇고 또 가자 지구에 하마스와는 분리해야 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도주의적인 차원도 그러니까 연료를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좀 전쟁을 중단을 해라. 사실은 휴전이라는 일시적인 휴전이라고 말하는 게 뭐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하기는 좀 미국이 뭐 쉽게 말해서 망신이잖아요. 절대로 그런 것 없다고 하고 불과 며칠 전에 유엔에서도 휴전 없다고 투표하고 했는데 세계의 여론이 그게 아닌 겁니다. 세계의 여론을 그냥 여론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중동에서 이게 터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전쟁이 확산되는 게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지도자가 오늘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선전포고 비슷한 걸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너무 힘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해야지, 중동에서 전쟁해야지. 그게 제3차 전쟁으로 퍼지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좋겠습니까?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나빠지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멈춤. 좀 이렇게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야지 돼. 하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벤자민 네탄야후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쟁한다. 하마스가 인질들을 다 풀어주지 않는 한. 아니 이스라엘이 계속 공습을 하는데 하마스는 어떻게 또 인질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걸 다 갖고 주지는 않겠다는 그런 그 심보가 벤자민 네탄야후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심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벤자민 네탄야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가라라는 얘기가 많고 기본적으로요. 하마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 10월 7일과 같은 공격 사건을 또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스라엘은 서한지구, 지금 하마스는 가자지구잖아요. 서한지구에서의 아주 그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게 험해집니다. 험하니까 또 팔레스타인도 서한지구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저 가자가 용감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안 지킨 게 많습니다. 오슬로 조약 1993년도에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을 하고 대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정도는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렇게 한 이후에 정착촌이 4배가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정착촌. 차근차근 남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우리 땅으로 해가는 그 비율이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미국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 감시 드론 같은 것을 다 띄우고 있거든요. 그 가자지구에 해서 뭐 인질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 지금 뭐 몇백 명 못 나왔고요. 국제적인 비난은 계속 그 강해지고 있고 레바논 헤즈볼라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헤즈볼라의 비즈니스 그 컬럼니스트 그 데이빗 로젠버그 씨가 뭐라고 컬럼을 썼냐면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많은 특히 이제 기업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잖아요. 그거 다 이 사람은 좋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연줄이 있어서 아는 사람, 친구, 가족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에 투자해 놓은 돈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거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존 헌츠먼 정치인이면서 그리고 또 무슨 뭐 사업하는 누구 다 아이빌리그 대학교의 이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게 뭐 이스라엘 주의시가 아니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도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군사적인 것,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엮여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하레츠의 그 데이빗 로젠버그라는 칼럼니스트는 이러다가는 CEO들이 이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이미 이스라엘에 투자를 해놨잖아요. 돈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시각이 다르다. 이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서 CEO가 될 텐데 그때의 CEO들은 기존의 지금의 CEO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7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냉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럽에서 핍박받고 결국은 팔레스타인 쪽으로 쫓겨와서 땅을 이렇게 하다가 소수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인구가 불어나고 할 때 팔레스타인도 처음에 같이 살아줬잖아요. 숫자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를 어떻게 다른 영국 같은 나라의 지지를 받아서 딱 설립하고 나더니 본인들이 그렇게 핍박받았으면서 팔레스타인을 저렇게 핍박하네. 젊은이들은 이게 딱 가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아직 이스라엘에 투자해 놓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나중에 커서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고 이미 그리고 어떤 CEO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몹쓸 나라야. 아주 말이야 남의 땅에 들어와서 저렇게까지 핍박을 할 수가 있어. 같이 살아야지. 두 개의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은 이스라엘에 지금의 이미 투자를 해놓은 CEO들과는 달리 이사들과는 달리 투자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살려면은 살살해야지 된다. 이게 어제 하레츠의 컬럼리스트가 쓴 일이고요. 미국도 지금 세계 사람들의 여론을 보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도 친친친 이스라엘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압박이 강해지면서 반 이스라엘이 지금 높아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마스가 잘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서방 세계에서. 그러나 그 하마스 잡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고가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지나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이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을 제외하곤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딜레마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공동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여러분들은 다 캐치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순수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 본인들이 이미 그쪽에 뿌려놓은 것이 이스라엘이 이겨야지 계속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뿌려놓은 씨를 걱정할 것 없이 너무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스라엘에 투자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비호감도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이스라엘과 이번 그 사건 이후에 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잠시 뒤에 새로운 하원 의장이 나온 뒤에 미국의 하원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소용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법들을 줄줄이로 지금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공화당의 이상을 일단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하원의 모습, 그게 지금 공화당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군에 관해서는 뭐 최초의 여자 합참의장도 나왔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늘 뭐 크게 길게 말씀드릴 이유는 아니지만요. 그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신임 하원 의장이 워낙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들도 막 구글링 해보고 했다고 하잖아요. 상원 의원들은 잘 알려진 의원들도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뭐 어부지리 성격도 조금 있죠, 많이 있죠. 해서 하원 의장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 몰랐다가 막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어피니언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도 동성애자들 때문에 망했다. 동성애는 그렇게 거대한 제국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뭐 미국에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하나 나오고 그랬더니 핏 부리저지 교통부 장관이 미국의 민주당이고 당연히 예비선거에도 나왔었고요. 이 사람이 남자인데 동성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 거죠. 아이도 이렇게 해서 지금 갖고 아이도 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역시 이 핏 브리저지가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그 미국 사람들이 교통부 장관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교통수단을 만들고 그 유지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면은 누구와도 다 협력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목요일에 그 미국 사람들 많이 보는 레이쇼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스티븐 코베르에서 그 쇼에서 아니 그런 말을 한 뭐 동성 결혼 동성애 이런 것은 로마 제국도 파멸시킨다 이런 말을 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원 의장이고 교통부 장관이니까. 그랬더니 핏 브리저지는 할 수 있죠. 모든 사람과 다 협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을 해야지 될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밤에 좀 소프트하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아이를 픽업하고 일 분담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얘기 그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하는가 최스틴이에요. 남편 이름이. 같은 남자들인데 뭐 일반적인 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미국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핏 브리저지가 오히려 작게 보일 텐데 뭐 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원 의장이 그 하원 의장이 어떠한 안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올리고 빼고 뭐 사장하고 살리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원 의장의 성향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 쫙 며칠 사이에 쭉 이어지는 제일 중요한 건 11월 17일에 연방정부 문 닫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죠. 미국에서 리사 프란체티 해군 제독이 해군 작전사령관으로 이제 그 인준을 받았습니다. 상원에서 그동안 타미 튜버빌이라는 알라바마의 연방 상원의원 한 사람이 막 수없이 많은 100개도 넘은 뭐 국방 관련 이걸 다 그냥 무슨 다 거부해 버렸거든요.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이유는 국방부가 동성애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낙태 정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막 거의 400번을 뭐든지 다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국방부와 관련된 것을.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풀렸냐면은 결국은 이제 공화당 의원이에요. 공화당 의원들이 저 사람 저거 너무한다 하면서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사람한테 내가 구태여 나쁜 소리를 해서 비난받기도 싫고 하고 가만히 참다가 용기 있는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저 의원 너무해 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이렇게 여러 국방부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면 미국 국가 안보가 위협이 돼 하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해서 이제 합참의장, 해군을 이끌 합참의장을 맡은 최소의 여성뿐만이 아니라 무슨 공군 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한 3사람 정도가 어제 인준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원으로 가면은 이건 이제 상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하원에서 가면은 에너지부 예산을 거의 40%, 39% 삭감하는 안을 공화당이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에너지가 이거 혹시야 가짜야 이건 하원 의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부에 뭐 사악한 악마가 있다고 하고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 안건을 먼저 채택을 하니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지난 30년 만에 가장 적은 예산, 에너지부라는 게 미국만 지금 신에너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이게 이제 그대로 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상원이 통과돼야 되니까.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지난 30년 동안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줄어드는 예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원의 민주당과 협상하고 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인 역시 연방 하원이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안은 통과시켰습니다. 딱 떼서 이번에 그
백악관에서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리고 국경 안 또 대만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이런 여러 가지를 뭐 해서 이제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연방 하원이 143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안만 딱 뽑아가지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상원에서 안 돼요. 상원은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도 어디서 마련하느냐. 국세청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다 하는 겁니다. 국세청 예산, 왜냐하면 국세청 예산 많이 주면은 뭐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세금 뭐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하게 절세한다. 스마트 절세와 그 범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아주 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해서 드시는 그런 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려야지 된다. 감사원도 늘리고 해야지 되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안 돼. 이거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뭐 기업을 보호해야지 되지. 부자를 보호해야지 되지. 하는 뜻이죠, 속에선. 그래서 국세청 예산을 삭감을 해서 143억 달러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것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건 당연히 뭐 상원에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비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 14명이 가자 지구에서 단기적인 이런 그 전쟁을 중단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촉구를 하는 그런 것을 서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가서 한 얘기잖아요. 민간인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결국은 미국에도 나쁘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같은 아랍계가 너무나 불만을 하기 때문에 아랍의 정치인들은 설령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부를 지원하고 싶고 하마스가 얄밉고 이란이 얄미워서 종파도 다르고 하니까 이란과 하마스도 종파가 다릅니다. 하마스는 순이고 이란은 그 시아파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역학관계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지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아랍계 국민들이 싫어하면 이게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화가 막 여기까지 오르면은 계속 이제 중동 분쟁이 강해지고 그러면 미국이 뭐가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평화로 가는 길이 더 멀어진 게 사실이지만 더 멀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일단 중단해서 뭐 이제 사람들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나올 사람들은 나오고 또 팔레스타인 쪽에 뭐 또 지원할 것은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했네요. 팀 케인, 버지니아, 전 힐러리 클린턴의 부통령 그 러닝메이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코리 부커 예비선거에도 나왔었죠. 엘리자베스 워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딕 더빈 뭐 또 태미 더거스도 그러네요. 이분은 이제 일리노이주고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서 여성인데도 이거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부분에서 그 팍스의 그 터커 칼슨 후임자로 온 제시 월터스가 한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제시 월터스가 중동 말이야 우리가 다 만들어서 먹고 살게 해주니까 말이야 지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랍계 아메리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아랍계 그 미국인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쳐들어가서 잡은 인질들 이스라엘에선 지금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계속 어린이들 인질, 여성들 인질 포스터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인질 그 포스터를 찢는 사람이 있다면 노노노노 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을 확 갈겨버릴 거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랍계가 이렇게 그 아랍계에 대한 그 폭력을 조장할 수도 있는 방송에서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노노노노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을 확 갈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팍스에서 보여주는 아랍계 사람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흉하고 이스라엘계 사람들 이미지가 굉장히 막 슬프고 고상해 보이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팍스에서 나오는 이민자들은 얼굴 보면 인상이 다 너무 험악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시각적으로 호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팍스를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공화당은 77%가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지합니다. 민주당은 33%만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을 빼고 밖으로 나가면요.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너무하다 하는 여론이 많아집니다. 잠시 뒤에 이와는 전혀 다른 세기의 아주 중요한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재판을 한번 쭉 보면은 사람이 너무 탐욕을 가지면 우리가 야 저런 천재가 다 있어 하고 추앙했던 사람이 110년 선고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번은 정리를 해야지 되겠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꼭 1년 전에 샘 뱅크먼 프라이드라는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 무슨 헤지펀드 회사 알라미다 리서치를 만든 이 젊은이가 정말 천재다. 막 사람들 다 부러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몰락의 끝은 1년밖에 안 걸렸고 그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는 4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뉴욕이었어요. 7개 미국 역사상 뭐 가장 큰 금융 사기에 속았는데 뭐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 증권, 뭐 자금 세탁도 했고 공모 막 직원들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막 손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빼다 쓰고 80억 달러 손님이 넣었던 돈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가 선고 공판인가요? 얼마 남지 않았던데 선고 공판에서 1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재판도 제2차 재판도 남아 있거든요. 전성기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수백만 명의 손님이 있었고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말하자면 손님들이 넣어놓은 그런 그 자금이 있었죠. 완전히 이 암호화폐 업계의 신동이었고 암호화폐 업계의 미래였는데 그런데 이게 막 투자한 손님들이 이 투자한 돈으로 막 거의 막 얼마 100억 달러를 본인이 세운 또 다른 회사의 알라메다 리서치로 빼돌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31살에 암호화폐 천재 탐욕스러운 억만장자 이렇게 해서 집은 또 바하마에 있고 미국으로 자진송환했잖아요. 이렇게 곱슬머리를 한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시그니처인데 해서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 알게 된 것은 2022년도에 암호화폐 뉴스 매체인 코인데스크라는 데서 대차대조표를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들이 쭉 그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같은 뉴욕에서 대차대조표를 이 코인데스크라는 곳에서 공개를 했더니 이 자매 회사인 헤지펀드 알라미다 리서치가 자산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 저렇게 들어갔다 하고 중간에 이제 같이 일하던 여자친구들이 본인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일단 돈을 막 빼잖아요. 그랬더니 뺐더니 또 빼가지 못하게 딱 조치를 취했고 그래도 80억 달러가 남아있고 이걸 어떻게 해보나 자금 조달을 해보다가 결국은 파산을 하고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천재다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 투자를 했었죠. 막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잘하고 등등 했었는데 2014년도에 MIT를 졸업했습니다. 아직 젊잖아요. 그리고 무슨 명문 그야말로 헤지펀드 회사에서 트레이더로 일을 한 막 수학 천재라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여자친구 있고 하면서 그럼 그 돈들을 다 어디다가 갖다 썼나? 기본적으로 광고 요금으로 10억 달러를 쓰기도 하고요. 10억 달러면은 이 본인이 만든 그 암호화폐 거래소 FTX 2021년도 수익과 거의 같답니다. 막 탐브레디 지지하고 슈퍼볼 광고하고 그리고 벤처 부동산에 개인 비용 개인 제트기 타고 슈퍼볼 구경하러 갔느냐 이렇게 그 수사팀이 물어보면 그게 잘 모르겠는데 하면 사진 딱 보여줘요. 이런 수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기인이에요. 아무튼 그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면 사진 딱 보여주고 그 제트기도 막 호화로운 내부고 그런데 재판받는 도중에도 이 젊은이가 굉장히 좀 오만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나쁜 뜻이 없었다. 고객 돈이 그렇게 되는 거 인지하지 못했다. 트럼프 아들들과 똑같아요. 고객 돈이 그렇게 되는 걸 왜 몰라요, 본인이 아랫사람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또 그다음에 말 막히면은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배심원들이 그걸 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배심원들이 바보입니까? 해서 그 거대한 재판이 5주일 만에 끝났죠. 아무튼 그래서 항소할 수 있지만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는 항소하지 못하고 그 밖에 뭐 많은 외국인들과 뭐 뇌물수수 등등 또 다른 재판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화려하게 올라갔었던 그런 젊은이가 간단하게 무너졌고요. 이 얘기야말로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들 저희 회사에 광고하시는 분들 한인사회에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구태여 외국 회사를 선전을 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많이 하면은 그게 형평성이 안 되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다른 여러 회사요. 월마트라든가 타겟, JC페니, 베스트바이 그리고 뭐 로브 또 콜스 이런데 홈디포 다 일찍 시작을 했대요. 할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출은 지난해와 같지 않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다음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내일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회사 이름은 지금 트위터를 X로 바꿨잖아요. X자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 처음 만들 때도 X라고 하려고 했다가 처음에 공동 창업주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X 하면 성인용 무비가 생각난다 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을 이렇게 꽂아 넣네요. 이번에 인공지능도 X는 소문자로 쓰고요. XAI 인공지능이다 해서 현재 존재하는 최고입니다.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에요. 우리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스페이스X 이 일론 머스크가 4월 달에 네바다에 회사를 세우기는 했어요. 하고 또 뭐 새로운 사업 계획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직전에는 제가 뉴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적어도 6개월 딱 맞네요. 시간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일어나. 이분이. 그때 인공지능이 인간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정도 개발을 중지를 해야지 된다고 엄청 주장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게 찬반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 하기 때문에 미국도 안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어차피 이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때 한 4월쯤에 그렇게 얘기를 4월 직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6개월이 지금이잖아요. 본인 회사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뭐 오픈 AI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바티요 그리고 아마존 뭐 하고 있는 이런 그 AI와 뭐 거의 비슷하겠죠. 그럼 경쟁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내가 인공지능을 어느 것을 사용하고 어느 것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는 인공지능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시간 내서 주말 같은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뭐 지금까지는 실패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새로 내놓은 인공지능 회사, 인공지능 내일 발표를 한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주말인데 여러분들께 이제 주말에 여러 가지로 조금 안전하게 지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데일리 시티에 살고 계시는 한 분이 할머님이세요. 81살. 이분이 81세가 되셨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살던 고향을 가고 싶다 해서 가자지구를 갔다가 못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게 되니까 이 할머니가 나오실 수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건강이 안 좋으셔서 혼자는 못 나오시는 겁니다.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딱 국무부와 국방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국민을 왜 보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강희신이었습니다.